썩 좋진 않죠. 사실 부산시를 대표하시는 인물이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썩 좋진 않네요. 화가 좀 났죠. 그냥 약자잖아요. 시장이고 직원이었다는 부분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에 응한 시청자들의 얘기. 짐작하신 대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올 한 해 큰 충격을 던진 사건으로 시청자들이 꼽은 뉴스. 오늘은 오거돈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 부산의 각종 성범죄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부산 여성의 전화의 성범죄 관련 상담 건수 추이입니다. 매달 2자릿대에 머물던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이 오거돈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월 23일 이후엔 5월부터 급증해 100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지역사회의 연대로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공대위 꾸려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오 전 시장 사태의 당사자 격인 부산시는 지난 7월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5달이 지난 지금까지 상담 건수만 9건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오 전 시장 사건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시장 산하 감사위원회에 설치돼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평등이나 젠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책 안에 투영할 수 있는 어떤 추진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던 것이죠.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판단 역시 아쉽게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스스로 인지 부조화 상태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해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그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일반 성폭력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한 2차 가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자체 성범죄 보도 준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는 별개로 우리 주변의 촘촘한 권력과 상하관계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권력이 갑질로, 위계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